매일 걷기 운동이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87세 현역 의사 박민철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이 완전히 닳아버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 환자의 약 40%가 잘못된 걷기 운동을 지속해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매일 걷기 운동을 고집하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네 번째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관절을 지킬 수 있고 고통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정형외과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운동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코스로 같은 시간 동안 걷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제 40년 의사 생활 동안 본 수많은 환자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져 연골이 빠르게 닳게 됩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매년 무릎 관절 손상으로 오는 노인 환자가 최소 100명은 됩니다. 78세 김모 할아버지 환자분은 15년 넘게 매일 아침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다 매일 걷기 덕분이야.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으로 걷지 못할 지경이 되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65세 이상에서는 관절 연골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의 경우 걷기 운동으로 인한 관절 충격이 하루만 쉬어도 80% 이상 회복되지만 70대의 경우 회복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방식으로 걷는 것은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해서 관절을 손상시키는 셈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할 경우 5년 안에 무릎 관절염이 최대 68%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관절 노화 속도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강한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 운동은 매일이 아닌 격일로 하세요. 관절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에서 4회 걷기가 관절 건강과 심폐 기능 향상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걷는 장소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아스팔트, 흙길, 잔디밭 등 다른 지형에서 걸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분산됩니다. 셋째, 좋은 쿠션이 있는 걷기 전용 신발을 신으세요. 관절 충격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걷기 전후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세요.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을 높여 관절을 보호합니다. 다섯째,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 짧게 여러 번 나눠 걷는 것이 좋습니다. 20분에서 30분씩 하루 2회가 한 번에 1시간 걷는 것보다 관절에 부담이 덜합니다. 김모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걷기 패턴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하셨던 분이 지금은 통증 없이 적절한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덕이나 경사로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면 더 운동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무릎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15도 이상 경사진 길을 정기적으로 걸을 경우 평지만 걷는 노인보다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가 2.8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73세 박모 할머니는 매일 아파트 뒷산을 오르내리며 운동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가파른 길을 오르니 다리에 힘도 생기고 운동 효과가 배로 좋아요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1년 후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반월상 연골 파열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경사로를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지의 3~4배에 달하며 내려올 때는 무릎 앞쪽 관절의 체중의 7, 8배 압력이 순간적으로 가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20도 이상 경사로를 걸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지 대비 최대 340%까지 증가합니다. 이 수치는 젊은 사람의 무릎도 견디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한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하세요. 공원이나 실내 트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오르내려야 한다면 지그재그로 걸어 경사도를 줄이세요. 직선으로 오르내리는 것보다 무릎 부담이 40% 감소합니다. 셋째, 경사로에서는 반드시 등산용 스틱이나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2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리막길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작은 걸음으로 걸으세요. 큰 보폭으로 빠르게 내려오면 무릎에 치명적입니다. 다섯째, 경사로 운동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무릎이 회복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모 할머니도 이 방법을 적용한 후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지금은 평지에서 적절한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이 말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팀과 함께 진행한 5년간의 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한 번에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할 경우 관절염 진행 속도가 30분씩 나눠 걷는 노인보다 2.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2세 최모 할아버지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나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지 않으면 운동한 기분이 안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1년 후 최 할아버지는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심하게 마모되었고 관절액도 크게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장시간 걷기를 고집하셨다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왜 장시간 걷기가 노인에게 위험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65세 이상에서는 관절 연골의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연골이 손상되면 제대로 재생되지 않죠. 또한 관절액의 생성도 감소하여 충격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걸을 경우 무릎 관절 내부 압력이 위험 수준까지 상승하고 관절액의 윤활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이 부족한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는 것과 같이 관절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20~30분 이상 걷지 마세요. 그 이상 걸어야 한다면 반드시 중간에 휴식을 취하세요. 둘째, 하루 총 걷기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2~3회로 나눠서 걸으세요. 예를 들어 아침 20분, 점심 후 20분, 저녁 20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보계나 스마트폰 앱에 집착하지 마세요.
만보라는 목표는 젊은 사람들 기준이며 65세 이상에게는 5,000에서 7,000보가 적절합니다. 넷째, 걷기 중간에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세요. 10분에서 15분 걸었다면 2, 3분 앉아 쉬는 것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걷기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관절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세요. 이것이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모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른 후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지금은 하루 3번 각 2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 할아버지는 걷는 시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하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할 때 신발 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편한 신발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제 40년 의사 생활 동안 무릎과 발목 문제로 내원한 70세 이상 환자 중 68%가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75세 이모 할머니는 10년 넘게 같은 운동화를 신고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 신발이 너무 편해서 못 버리겠어요. 발에 딱 맞아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할머니의 발은 심각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무릎은 X자형으로 휘어진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래된 신발은 쿠션이 완전히 소실되어 충격 흡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발을 올바른 위치에 유지시켜주는 지지력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쿠션이 소실된 신발을 신고 걸을 경우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절한 신발 대비 최대 8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맨발로 콘크리트 위를 걷는 것과 유사한 충격입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평발이나 무지의 반증 같은 발 변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신발을 신고 장시간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흰 바퀴를 그대로 둔 채 자동차를 고속으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족부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발 변형이 있는 노인이 맞춤형 깔창 없이 일반 신발로 걷기 운동을 할 경우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가 정상발 노인보다 2.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수천 명의 관절염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최적의 신발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개월 이상 사용한 운동화는 쿠션이 50% 이상 소실되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걷기 운동을 자주 하신다면 1년에 한 번은 새 신발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발 아치를 지지해주는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평발이나 요족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발가락 부분이 넓고 여유 있는 신발을 고르세요. 발가락이 꽉 끼는 신발은 걸을 때 발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족부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발 상태를 검진받고 필요하다면 맞춤형 깔창을 제작하여 사용하세요. 이것은 관절 건강에 대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다섯째, 신발 밑창의 굽이 3cm 이상인 것은 피하세요. 높은 굽은 체중 분산을 방해하여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모 할머니도 맞춤형 깔창이 있는 새 신발로 바꾸고 걷기 방법을 교정한 후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신발을 교체하시며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는 가벼운 운동이니 준비 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아시나요? 제 환자 중 68세 박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준비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걷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걸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진단 결과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부상이 발생했을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65세 이상에서는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20대와 비교하면 약 40% 수준으로 떨어지죠. 차가운 상태의 근육과 인대는 마치 차가운 고무줄과 같아서 갑자기 힘을 가하면 끊어지기 쉽습니다. 서울대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준비 운동 없이 걷기를 시작한 70세 이상 노인은 충분한 준비 운동 후 걷기를 시작한 노인보다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체온이 낮고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 준비 운동 없이 걷기를 시작하면 근육 파열, 인대 손상, 관절 염좌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차를 고속으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걷기 운동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40년 경험을 통해 개발한 노인을 위한 최적의 준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에서 5분간 제자리 걸음으로 몸을 서서히 데우세요. 이때 팔도 함께 흔들어 상체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발목, 무릎, 고관절을 각각 10회씩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관절액 분비를 촉진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각각 15초씩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세요. 단,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과도하게 늘리지 마세요. 넷째, 처음 5분간은 평소보다 50% 느린 속도로 걷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근육과 관절을 안전하게 워밍업하는 황금률입니다. 다섯째, 걷기 운동을 마친 후에도 반드시 5분간의 정리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 경직과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박모 할아버지도 4개월간의 재활 후 이 준비 운동법을 철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킬레스건 통증 없이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즐기고 계시죠. 김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운동 전후로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통증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걷기 운동과 관련된 5가지 중요한 진실과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매일 같은 방식의 걷기는 관절을 닳게 합니다. 주 3, 4회로 제한하고 걷는 장소를 다양하게 바꿔 관절 부담을 분산시키세요. 둘째, 경사진 곳에서의 걷기는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가능한 평지에서 걷고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이용할 경우 지그재그로 걸으며 지팡이를 활용하세요. 셋째, 장시간 걷기는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걷고 하루 총 걷기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넷째, 잘못된 신발 선택이 관절을 파괴합니다. 발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신발을 교체하세요. 다섯째, 준비 운동 없는 걷기는 근육과 인대를 손상시킵니다. 걷기 전 5분의 준비 운동과 걷기 후 5분의 정리 운동을 반드시 실천하세요.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관절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걷기 운동의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젊을 때처럼 빨리 걸어야 하지 않나요? 하루에 10,000보를 채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맞지 않나요? 지금부터는 이런 오해와 의문들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제 40년 경험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는 운동의 양보다 운동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하루 7,000보 정도의 적절한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걸어도 추가적인 이득은 미미한 반면 관절 손상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걷기 속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숨이 차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말은 노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편안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강도만으로도 심폐 기능 개선, 근력 유지, 대사 증진 등 걷기의 모든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과도한 걷기 운동을 그토록 고집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노년층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운동도 고통스러워야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노인 운동에서는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둘째,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건강 정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TV에서 하루 만보 걷기, 땀을 흘려야 운동 효과가 있다 등의 조언은 20대에서 50대에게는 유효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젊은 시절의 운동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70세 정모 할아버지 환자분은 내가 40대 때는 하루에 10km씩 뛰었는데 지금 1시간 걷는 게 뭐가 힘들어?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인체는 나이에 따라 변하고 운동 방식도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마찰 없이 노인의 걷기 습관을 바꾸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걸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요즘 TV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관절도 젊을 때와 달라져서 오히려 걷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래요. 40년 경력의 정형외과 의사가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한번 의사 말씀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점진적인 변화를 권장합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걷기 시간을 조금씩 줄이거나 주 5, 6회에서 주 4회로 서서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박모 할머니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걷기 패턴을 바꾸셨고 3개월 후에는 본인이 먼저 이렇게 걸으니 무릎이 덜 아프고 오히려 더 가뿐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어르신의 관절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실 텐데요. 잘못된 걷기 습관으로 인한 관절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65세 이상에서는 손상된 관절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걷는 방법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걷기 방법을 바꾸시면 1년 후에는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3년 후에는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관절 건강을 돌봐온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늘 드린 조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생각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란에 걷기 운동 때문에 힘들었던 여러분의 경험이나 좋은 방법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걷기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